다음으로는 그 대상자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 조건에 따라서 상품을 갖다 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샘플로서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상품을 이제 구성할 때 아이디어만 좋을 게 아니라 아이디어는 어떤 대상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좀 더 알차게 우리가 그 바둑이 치게 되면 마무리를 좀 더 잘 해야지 오히려 이제 점수가 더 올라가고 이러죠. 마찬가지로 잘 좀 포부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유아, 나의 어린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유아, 어린아이. 호주에서 우리는 이제 인펀트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펀트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만 12세 이하. 요건 이제 뭐냐면 연령별로 3개로 나눠지게 돼 있다. 3개. 자, 성인,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소인, 그 다음에 유아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뭔 얘기냐면은 유아는 인펀트라고 불려서 태어나서부터 24개월입니다. 이 유아가 되면 24개월이 되게 되면 뭐냐면은 다 무료예요. 뭐든지 다 무료. 단 세금만 빼고 공항세는 내야 돼요. 공항세, 이렇게 세금은 내고 출국세라든가 이런 세금들은 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무료다. 24개월 미만은 다 무료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아가 되고 소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만 12세. 소위에서 25개월서부터죠. 25개월서부터 만 12세까지. 만 12세까지 우리가 요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만 12세가 넘어간 만 13세에서부터는 뭐다? 네, 성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요거는 뭐의 기준?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출국 기준.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체크인 기준. 그 날짜는 이제 중심을 잡아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유아를 가지고 하게 됐을 때 그럼 또한 이 사람들은 그 유아가 되게 되면 유아들은 전부 다 무료다. 무료다. 정도는 그렇게 아시게 되고 그걸 상대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유아, 소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게 되고 유아하게 되면 공시 요금에 이제 10% 정도로 산출한다는데 무료인데 이게 세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10%로 딱 정해져 있는 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료 할증료 세금 이것만 낸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아는 성인 요금에 이제 25%를 할인해. 그래서 성인 요금에 75%를 내게 돼 있어요. 그 성인이 100만 원 냈으면 소아는 75%니까 75만 원을 낸다라는 소리죠. 이 소아는 당연히 할 것 모든 수업을 다 받아요. 좌석도 배정받고 소아는 항공권 같은 경우는 좌석을 배정을 안 받는다. 아예 배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팁으로 알아둬야 되고 소아를 2명을 어른 1명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가끔씩 이제 이런 가격을 산출하는 데서 운영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성인이 8명이에요. 성인이 8명이다. 근데 소인이 2명이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는 10명 이상이라고 하는 그룹이 되었을 때 무조건 10명이어야 되잖아요. 10명이 되는데 요랬을 경우에는 성인이 8명이니까 그룹이 안 되잖아. 그럴 땐 포기해야 되겠죠. 단체 할인을 못 받는 거야. 그러나 얘네들은 차라리 어떻게 한다? 소인을 성인으로 받아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고객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설명들도 고객들한테 항상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게 되고 이제 만약에 그건 하나의 또 다른 케이스고 또 다른 케이스로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성인은 10명이 돼서 넘었어요. 근데 소인이 2명이 있다. 소인이 2명. 요런 식이 되는 성인이 9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소인이 2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소인 2명을 1명의 어른으로도 간주하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어느 게 더 훨씬 더 고객들이 유리한지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추천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체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본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비교적 이 베이비 소위에서 유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특히나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한 2년차 신혼부부들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던데 이제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요거를 갖다 받쳐주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냈던 게 하나투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어냈던 게 뭐냐 플라잉 베이비입니다. 플라잉 베베. 요게 이 친구들은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해주는 게 되는 거죠. 현재 보모를 갖다 동행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친구.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들도 좀 즐길 수 있게, 부부들도 좀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응급센터는 당연히 아기용품, 유모차라든가 장난감, 물놀이 용품, 아기용 티슈, 생수 이런 걸 제공을 해주는 거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거죠. 이걸 이런 제공을 받으니까 이걸 일일이 들고 다니기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현지에서 이걸 제공을 딱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주는 이 플라잉 베베 나름대로 이제 딱 유아와 함께하는 젊은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만들어낸 아이를 중심으로 한 상품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시설들, 특히 호텔도 보게 되면 호텔도 이렇게 베이비를 위한 그 시설을 갖춰놓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뭐 어린이집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시설도 갖춰놓은 호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텔을 갖다 선정을 해가지고 그 호텔에서 투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제주도에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 같은 거를 호텔 내에 구축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 돼 있는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갖다 잡아갖고는 신화월드라는 그 리조트가 있거든요. 거기 그런 걸 또 갖춰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갖춰놨구나라는 걸 보고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숙소도 그런 식으로 제공해서 이렇게 하나의 샘플을 제가 하나투어의 플레잉 베베라는 이런 상품도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소인, 어린이와 청소년, 소위에서 10대, 20대, 10대, 20대들을 위한 그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좀 개념이 달라요. 요때는 상품들의 특징을 갖다 뭘 잡아내줘야 되냐? 아이들한테는 어린이 파크 집어넣지, 그 워터파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부모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되냐면 원어브댐, 그 커뮤니티,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이 여행이다. 여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소위 얘기해서 사회성을 심어줄 수 있는 여행이다라는 걸 어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교육적인 효과, 즉 결국은 이게 사회성을 갖다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교육의 효과를 분명히 느낄 때 다른 사람들과 접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다른 해외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리면서 배워야 될 것들, 문화라는 걸 접촉하게 되면 어떤 그 사회문화적으로 교육적 효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같이 어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회성을 익히면서 어떤 사회문화를 갖다 교육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중간중간 넣어주는 게 되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을 가지고 초등학생을 부모님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럼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면 꼭 저는 프로그램을 이틀에 한 번씩 집어넣는 게 뭐냐면은 일부러 식사 같은 걸 빼버려요. 일부러. 그리고 광장, 우리는 표현한다면 서울시 광장이라든가 어떤 광장 같은데 카페 거리 이런 데다가 그 레스토랑 거리에다가 풀어놓죠. 그다음에 기념품도 사고 직접 그걸 아이들한테 직접 제가 그 나라 현지 화폐로 돈을 환전해서 줘요. 그래서 자유롭게 쓰라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맨날 어른들이 먹는 스테이크라든가 뭐 이런 거 말고 먹고 싶은 피자, 뭐 스파게티 하면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다니거나 어떤 그 동행자, 가이드라든가 그 붙여주고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해줄 수 있게, 그런 것들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을 해놓는다. 그리고 소위 해서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미션을, 아주 가벼운 미션, 달성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좀 가벼운 미션 같은 것도 넣어주게 되면 아이들이 또한 경쟁심에 있어서 그런 것들 서로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들을 볼 때 너무 좋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상품을 만들어낼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놀이 파크.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에 되면 아이들이 참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추우니까. 그렇죠? 스키장, 뭐 스케이트장 참 좋긴 하죠. 그러나 거긴 가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 잘 걸리고 이런 걸 대비해서 저는 가끔씩 겨울에 그 상담을 받게 되면 이게 괌이나 사이판에 PIC 리조트라고 있어요. 정말 워터파크 시설 잘 돼 있고, 그러다 바닥을 끼고 있고 날씨 따뜻하니까. 그래서 괌이나 사이판에 PIC 클럽이라고 있다는 거죠. 이 PIC 클럽을 갖다가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특히 아이들이 유아, 소위 해서 유딩이라고 그러죠. 유치원을 다닌 정도의 수준이라면 가장 좋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을 가지고 있는 게 이 PIC, 괌이나 사이판의 PIC 클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추천을 해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런 거는 이제 배낭여행을 해야겠죠. 대학생들은 역시 대학생들끼리 어떤 여정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만든 이런 여정들을 해주게 되는, 중간에 베이스 캠프처럼
잡아놔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접하게 해준다. 그렇지만 제가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그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들한테 뭘 추천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백팩이라 그러는데 백팩을 갖다가 추천해 드리는데 이 뭐죠 그 잠깐 야 보세요 이거 백패킹 투어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아시아계, 또 유럽계, 동유럽계, 서유럽계, 아메리칸계, 남미계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백패킹 트립스 for solo travel. 그래서 대학생들이 영어만 좀 된다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영어는 돼야 되겠죠. 가벼운 대화 정도 할 수 있는 정말 디베이팅 정도로 논쟁을 벌이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가벼운 그 생활 영어 정도 수준만 한다라면 이 백패킹 투어에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라는 대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 사람 저기 하기는 좀 버겁고 그래서 백패킹, 스포츠, 솔로, 트래블 세 가지 이런 데다가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나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끔 되게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대학생들한테 가끔 저한테 이제 해드리면 그 사이트를 소개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잘 다녀오죠. 단 주의할 점들 몇 가지는 좀 안내를 해드리겠네. 그건 나중 문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대학생들은 어떤 축제나 이벤트, 문화체험이라든가 친구 친목, 새로운 뉴 프렌드를 사귈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로 구성된 상품으로서 마무리를 잘 져주면 좋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시죠? 다음에 효도 관광인 거죠. 이 효도 관광은 정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 휴식과 힐링이에요. 이분들은 그 효도 관광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은 만남을 중요시 여겨요. 즐겁게 노는 거. 무리하지 않은 거면서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을 해가면서 사람들과 만남하는 시간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새로운 친구들끼리 같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걸어다니면서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적당히 프로그램을 좀 일찍 호텔 들어가서 쉴 수 있게 최소한도 호텔에 저녁 먹고 7, 8시 정도에 들어갈 수 있게 너무 많이 이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개념보다 휴식과 힐링 아주 자연스럽게 슬로우 이런 패턴으로서 프로그램을 짜서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전 개별적으로는 이분들한테는 가장 많이 근데 일본을 가장 많이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선호도 많이 하고 왜 먹거리 크게 부딪히지 않고 거리가 가깝고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을 가꾸실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일본 사람들의 친절성은 뛰어나지 않습니까?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니까 일본 사람들의 친절성과 더불어서 깨끗함. 동남아를 가게 되면 정말로 어르신들한테는 그 컴플레인들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저분한 거거든요. 지저분한 거.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상당히 깨끗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잠깐 우스갯소리지만 동남아를 다니고 저랑 같이 다 한 바퀴 돌아보셨던 중에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밖에 가고 싶을 데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그렇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1순위로 올라서는 것이 그런 거다. 깨끗하다. 친절하다. 그렇죠. 가깝다. 비행기를 오래 안 타니까 덜 피로하다. 온천이 있으니까 휴식과 힐링을 취할 수 있고 또한 거리가 가까우니까 피로도 많이 풀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또한 먹거리가 큰 걱정이었고 날씨가 한국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부담감이 되게 적다. 그래서 피로도가 되게 적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어린 인펀트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어린이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그 다음에 효도관광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연령대별로 상품도 구성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그냥 아무거나 놓고 팔게. 그래서 즉 타겟 시장 조사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나의 타겟을 누구로 잡을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상품을 구성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어르신들한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기념품. 기념품을 갖다가 조금 신경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돌아올 때 자식들, 손주들, 손자들한테 기념품 선물 하나 사주는 또한 그런 것도 기쁨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비싼 고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좀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 왜 어르신들끼리 따로 이렇게 쇼핑센터 가는 게 조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살짝 너무 지루하지 않게 너무 과도하지 않게 넣어주는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서는 이렇게 연령대별 다음으로서는 이제 관광 동기예요. 그럼 목적이죠, 목적. 무슨 목적에서 가느냐? 목적. 이 동기와 욕구 충족을 해줘야 되는 이런 목적들. 그것이 결국엔 뭐예요?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겠죠. 동기가 필요한 거죠. 그 동기가 행동을 유발하고 그 동기라는 것 자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까지도 유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동기이기 때문에 이 동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행을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여행에 크게 보게 된다면 관광 동기 때 이완 추구와 감각 추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완 추구는 뭐예요? 휴식, 힐링. 이게 좀 가깝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 응? 이 사람들은. 그러나 감각 추구는 뭐예요? 너무나 지루한 거야. 좀 더 뭔가 색다른 액티브 이게 필요한 거죠. 활동, 어떤 활동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 게 크게 이제 두 분류로 나누는 거는 이제 말은 쉽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적이다, 문화적인 동기에 이등하는 어떤 휴식이다, 오락적인, 그다음에 어떤 사교 여러 가지 또한 기타 동기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에는 SIT라는 소위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또한 많은 인기를 또 끌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모험 관광 같은 게 이런 게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런 관광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짜자보니까 자연방, 뭐 휴양, 뭐 교육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동기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우리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조사를 해보게 되면 가장 높은 데가 역시 휴가, 위락, 즐거움, 쾌락, 추구 이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도 여러분들 그냥 추가하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겟을 잡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엇을 할 거냐,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상품을 잘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조금 전에는 제가 나이드였었잖아. 근데 목적입니다. 나이 따라서도 여러 가지 갈라질 수가 있겠죠. 특히 그것이 상당히 심한 경우가 40대 50대가 되겠죠. 어떤 40대 50대는 정말 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액티브하게 하는 사람도 하고 싶거든. 응? 일전에 학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처음에 그 실수했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40대 50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유사하지 않은 그 반대되는 걸 휴가를 가고 싶어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직업과 유사한 거를 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직업과 정말 정반대인 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광의 목적은 완전히 이렇게 상반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생활 속에 있고 어떤 나이가 있다 해서 그 나이가 동일하게 다 그렇지도 않고 그 똑같은 직업군이라 그래도 똑같이 떠나는 여행은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일단 거의 80% 이상이 되는 게 휴가, 위락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그 핫한 것들이 되는 소위 얘기해서 SIT 투어라고 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드벤처 투어예요. 일명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에이스 투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들 하고 계세요. 에이스 투어. 어드벤처 컬처 어드벤처 컬처. 그다음에 뭐예요? 익스피리언스. 어드벤처 컬처 익스피리언스 경험, 체험. 이거 얘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드벤처 모험 쪽으로 떠나는 거. 그 다음에 문화를 보는 거, 어떤 내가 경험 체험하는 거 이런 거를 떠나는 게 최근의 추세다. 현대관광의 추세가 그래서 에이스 투어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특별 관광 여행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렇게 암벽타기라든가 MTB라든가 하는 것들 많이 여행 동호회들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은 이제 의료 관광인 거죠. 의료 관광은 딴 거보다도 의료 관광이 가장 좋은 건 뭐다?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최근에 이거를 하나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독일의 의료. 소위 제가 착안했던 게 뭐였냐면은 갑자기 아이패드, 아이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모르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췌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최고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쪽이 최고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췌장암은 걸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양반도 소위 얘기해서 애플 창시자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죠. 그분도 몇 년을 저기 하다가 결국엔 스위스 가서 하고서 계속 그래도 오래 사셨어요. 췌장암 판정받고. 일반적으로 췌장암 판정 받으면 1년, 1, 2년 정도 사시다 돌아가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은 거의 7년 가까이 스위스에서 마지막까지 계속 치료를 받으시다가 저기 하셨지만은 어찌됐건 저도 그걸 감안을 해서 그러한 것이 유럽 쪽에
의료관과 암. 우리 대한민국은 좀 거기 딸린 그 뭐죠? 좀그 시설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도 하나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인바운드 쪽에서 저도 지금 하나 준비해 놓다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잠시 주춤한 것이 뭐냐면 에스테틱 투어. 조금 얘기 미용이나 성형, 건강검진 같은 여기 플러스 관광. 여기다 제가 케이팝을 같이 포함을 시켰던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아까 유딩이죠, 유딩. 유딩 플러스 초딩. 유딩 플러스 초딩. 자, 거기 플러스 이제 부모. 한 프로그램을 한 2주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유딩이나 초딩 아이들한테 케이팝 댄스 같은 걸 가르치고 한류의 그런 흐름들, 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는 에스테틱을 갖다가 하게 되죠. 자, 대한민국에 이런 간단한 미용, 성형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집어넣게 되고 한 게 되는 거죠. 자, 의료관광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방금 얘기한 간단한 시술 같은, 이걸 에스테틱이라고 합니다.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미용 관광 같은 거. 그 다음에 진짜 수술까지 집도하게 되는 이런 관광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의료관광은 법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과연 혹시나 의료사고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고부가 가치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안전장치들을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좀 복잡한, 손이 많이 가고 좀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의료관광인 거고, 방금 얘기한 첫 번째는 좀 가벼운 에스테틱은 좀 그런 것이 좀 덜 불편한 것들 있죠. 그래서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젊은 사람들이 에스테틱 쪽에 간단한 미용이나 성형 이런 거에 또한 토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준다. 그래서 의료관광은 방금 얘기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수술까지 해야 되는, 아니면 간단하게 건강검진을 받거나 에스테틱 같은 미용 성형 정도 수준에서 하는 의료관광을 하든지, 그 둘까지 정말 나눠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고, 조금 전에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3, 40대의 아이들까지 집어넣어서 같이 해서 케이팝 댄스나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준다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부모님 쌍꺼풀 수술하러 갔을 때 아이들은 시설에서 케이팝 댄스를 배우는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상품, 문화관광상품 쪽으로 해가지고 문화를 갖다 체험하는, 아까 얘기했죠, 에이스 컬처,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갖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단순히 그냥 유물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복궁이라든가 창경궁이라든가 창덕궁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모든 어떤 팰리스들은 한복을 입으면,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을 무료로 해줬죠. 정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싱가포르를 가게 되면 싱가포르 전통 의상 바틱이라고 만들었는데요. 그 바틱이라는 옷감으로 해서 만든 옷들인데, 이런 전통 의상들을 입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인증샷도 하고 그걸로 방문도 하고 막,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한복을 입고 경복궁 앞에 보게 되면 정말 한복을 대여해 주는 집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또 다른 나라의 그런 전통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관광을 하고, 또 그 입장권이 무료고 인증샷도 하게 된다면 정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욕구를 갖다 충족시켜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이 상당히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매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여행 관광입니다. 생태여행 관광. 생태적으로 요것들은 이제 그 생태여행은 비교적 교육적인 성향이 같은 젊은 부모들이 좀 그 인기를 좀 많이 끊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그래가지고 좀 자연을 체험하게 하는 다양한 활동, 새로운 곳, 평소에 잘 하질 못했던 것. 왜 요즘에 대부분이 아파트 속에 많이, 그 아파트 숲에 많이 붙여 살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러니까는 쌀나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 체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행들을 되게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이렇게 생태 여행, 우리나라에도 창녕의 우포늪 있죠. 거기를 간다. 이런 창녕의 우포늪이 생태 관광을 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곳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다음 이제 테마, 각종 이제 테마를 갖다가 어떤 축제도 좋고 그런 테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를 커플 매칭 트레인, 아까 백패킹 트레킹이 솔로 트래블러잖아요. 그래서 커플 매칭 트레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플 매칭 프로그램도 해서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갖다 진행해 줄 수 있는 그 사회자라고 할까요? 진행자를 갖다가 들어놓고 한 그 량을 통째로 빌려서 그 안에서 게임도 즐기면서 커플을 갖다 형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테크. 요건 재테크는 뭐냐면은 기차 하나를 빌려 가지고 이거 기차 여행이거든요. 기차를 한 양에다가 그 강사가 재테크 강사가 강연을 또 해주는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꼭 재테크만 여기서는 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도회 모임에 가서 다도를 갖다 설명도 해줄 수가 있고 기차기 뭐죠? 사진. 사진 세 번째 이제 기차인데 추억의 기차인데 사진 전문가를 불러서 사진에 대해서 강습도 좀 하고 그 단풍 질 때 어디 가서 정말 풍경 좋은 데 가서 사진도 찍고 해주는 다음에 이제 로보트리 뮤지컬도 그 안에서 공연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다면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또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프로그램들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골프, 이거는 이제 겨울에 많이 하게 되고 골프 겨울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참 재밌는 건 골프텔과 삼색 골프라는 게 여기 제가 하나 불러놨는데 이건 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한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갖춰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 리조트래요. 그 골프 리조트에서 내리 먹고 자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니면 뭐 비자가 되는 시간까지 체리간 총동 아니면 짧게는 한 열흘 보름 정도 해서 그 한 리조트에서 계속 그 똑같은 골프장에서 계속 치는 거. 이건 일반적으로 누가 많이 하냐면 선수들. 정말 연수가 된 선수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패턴이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좋은 게 뭐냐 좀 저렴하죠. 이동이 딴 데는 아니고 그 한 골프장에 있는 리조트에서 계속 거기서 생활하면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게 골프텔이고요. 삼색 골프는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골프장을 4박 5일 프로그램에다 골프를 3번 칠 수 있다 그러면 3번 다 다른 골프장을 주고 요걸 이제 삼색 골프라 그래. 일명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골프 프로그램도 이런 종류를 해주는 거죠.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거냐 아니면 한 골프장에서 짤 거냐 그건 대상자마다 다르겠죠. 골프를 누가 할 거냐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골프도 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종교 상품도 목적이 되는 거죠. 성지순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통곡의 벽을 갖다 방문하는 거 다들 가고 싶어 하죠. 이쪽 교회 더군다나 캐톨릭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성지의 그 성모 발현제 여기 이제 그 과다루페라 그래서 그건 멕시코에 있어요. 멕시코에 있는 과다루페 거길 한다든가 과다루페는 이 멕시코 이렇게 그 성모 발현지를 테마로 해서 종교의 목적을 가진 성지순례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천주교 그 서울 순례길도 있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그 절두산이라고 하는 데를까지 해도 이 순교 성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 그대로 절두 머리를 잘랐다라는 거죠. 이런 공주까지 다닐 수 있는 이런 코스들도 충분히 성지순례 코스로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 인도라든가 소승불교의 저기를 할 수 있는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대한민국이라든가 중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 이런 식으로 불교라든가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도 상당히 그 종교 여행 상품으로서 이슬람교는 아예 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 정해져 있죠. 아예 이슬람교에서는 그래서 꼭 한 번씩 거길 가야지 죽기 전에는 한 번이라도 거길 다녀와야 되는 이런 것 미션 같은 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성지순례를 대상으로 하는 목적을 가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작업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그 출석 과제예요. 자 오늘도 그 수업 들으려 고생하셨고요. 자 하기에 그 출석 과제를 갖다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품 우리가 구성할지 가격을 우리가 먼저 가장 우선시 둔다라면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때가 어디인가 그거 생각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타당성 있게 좀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70대 이상 일명 우리 효도 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분들은 무엇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둬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4개월 미만의 유아를 포함한 그 상품에서 우리가 고려할 때 부분 또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요게 좀 더 디테일한 거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는 그 상품이 만족도가 되게 높다. 왜? 이런 상품들은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만이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으면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이익을 창출하는데 훨씬 더 앞장설 수 있겠죠. 자, 오늘 수업 들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